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근호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인 새만금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새만금 개발청 김경환 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취임 이후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예. 머니투데이 더 리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김경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정부 정책의 국정 과제인 친기업 정책으로 새만금에 친환경적인 기업이 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사업,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새만금에서 충분히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은 앞으로 전북의 먹거리뿐이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새만금청이 앞장서서 새만금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청장님들은 대부분 행정관료 출신이셨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나의 이런 점이 적임자로 판단되었겠구나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유일하게 이제 정치인이면서 새만금과 함께 했습니다. 2009년도, 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인수위원회에 새만금 TF팀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때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새만금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대개 보면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이제 무슨 자문위원이나 뭐 이렇게 고문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옆에서 돕는 정도인데 저는 그 당시에 MB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하면서 그 각 부처의 실국장들을 전부 파견을 받아서 그 당시에 새만금의 기본 계획을 그때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만금 기본 계획이 13년이 흐르면서 계속 그 기본 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MB 정부에서 농지, 산업단지 이런 걸 전부 다 좀 새롭게 만들어내고 지금의 새만금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꾸려오신 그 새만금이 오랫동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새만금은 1억 2천만 평이거든요. 네. 1억 2천만 평인데 토지가 8,500만 평, 네네. 담소, 호수가 3,500만 평입니다. 네. 그래서 그 8,500만 평과 3,500만 평에 대한 그 개발이 시작돼서 지금 1단계가 2020년까지 끝났고요. 네. 지금은 2030년까지 2단계가 추진되고 있는데 2단계가 2030년까지 되면 약 78%가 이제 완성이 되고 3단계가 2030년에서 40년, 4단계가 2040년에서 50년인데 제 입장은 2040년까지 모든 개발을 완료해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50%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개발 방향도 새로 제시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에 가면 약 한 80% 정도 이제 진척이 되고요. 2040년도 가면 전체 개발이 되고 2040년도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1억 2천만 평에 대한 개발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새만금 사업의 내용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키워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맞게 기업입니다. 네. 기업이 어떻게 하면 새만금에 와서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냐, 이걸 키워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3대 허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3대 허브는 첫째, 최첨단 산업단지 허브.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그동안 10년이 됐는데, 새만금청이 개청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8년 6개월 동안은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8년 6개월 동안 약 1조 5천억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2차 전지 특구 지정을 통해서 8조 약 7천억 지금 유치를 받았고, 곧 이제 구조가 되고 연말 가면 10조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가 그 땅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를 확실하게 늘려야 된다. 전체 개발 계획의 약 9.9%뿐이 안 되거든요, 산업단지가. 그래서 그 산업단지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계속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기업의 둥지를 두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첨단 허브를 첫째로 제시를 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글로벌 푸드 허브를 두 번째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지금 네덜란드의 노트르담 항철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가 농식품 흑자가 약 한 1년에 380억 불입니다. 우리 약 그래서 한 50조가 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은 농식품의 적자 폭이 1년에 한 360억 불 됩니다. 적자 폭이. 그래서 우리 새만금에 새로운 글로벌 푸드 허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 과일이나 무슨 원료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걸 유럽이나 그 아프리카에서 싼 과일 갖다가 가공을 해서 바로 유럽의 그 6억 인구를 약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거기가 이제 네덜란드 그 노트르담 50년 됐거든요. 노후됐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계 식품 기업들이 그러면 동남아에 어디가 좋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새만금이 적지다. 새만금에 비행기로 2시간 반경에 약 15억, 근 20억 정도의 인구가 삽니다. 그래서 유럽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새만금을 앞으로 글로벌 푸드 허브 지역으로 두 번째 만들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컨벤션 허브입니다. 새만금은 이번에 약 한 700만 평 부지에 그런 관광 레저 산업 지역을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또 싱가포르의 그 샌즈처럼 이렇게 컨벤션 허브를 만들어서 외자 유치를 기업과 함께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컨벤션 허브를 만들자 해서 3대 허브를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에 이게 내년부터 그려질 기본 계획에 그런 3대 허브가 중점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3대 허브를 쟁점으로 해서 새만금은 새롭게 크나큰 이제 이 정부에서 변화가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세부 네. 허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에는 그 새만금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차 전지 산업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LS M&M이 네. 새만금 2차 전지 소재 공장 건설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관련 내용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7월 7일 취임을 했는데요. 8월 초에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LS 그룹과 1조 8천억의 투자 해박식을 가졌습니다. LS 그룹이 그 이후에 또 4천억을 더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2조 2천억.
대기업으로 단일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유치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새만금의 전기차를 약 8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인 그런 전구체를 생산하는 LS 그룹이 드디어 이제 새만금에 둥지를 틀은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LS 그룹뿐만 아니고 지금 뭐 LG 등 대기업들 또 뭐 여러 국제 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다 둥지를 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LS 그룹은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가장 그런 2차 전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아마 곧 내년 가면 아마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LS 그런 대기업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었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또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렇게 협약식은 대통령께서 잘 가시지 않는데 네네. 특별히 새만금에 그런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LS 기업에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한 이유는 첫째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 말씀대로 국제투자진흥지 지정이 되고 2차 등급 특구가 지정이 되니까 세제 감면이 많이 다 법인세, 소득세가 감면이 되고요. 그런 반면에 두 번째로 확장성.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대기업들이 앞으로 더 확장성 있는 땅이 무궁무진하니까 확장성이 더 크고요. 또 세 번째로 새만금은 원스톱으로 다 해줍니다. 다른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부터 시작하려면 산자부, 국토부 그렇죠. 또 허가를 내려면 시, 도, 지방자치, 광역단체 다 거쳐야 되는데 유일하게 새만금은 새만금청에서 그런 걸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또 빠른 면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그런 토지, 땅값이 또 다른 데서 저렴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물밑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 지금 땅들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계속 기업들이 요구하는 걸 지금 내년에 계속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번에 그 매립을 지금 내년에 그렇게 땅이 부족하니까 매립을 또 정부에서 국무총리님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1년 동안 앞당겼습니다. 1년 전. 그래서 또 11월 달에 매립 착공식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계속 땅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차 전지 특구뿐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계속 지금 요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새만금에 이제 최첨단 산업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첨단 허브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네. 그럼 2차 전지 산업 외에도 어떤 네. 다른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키고 네. 유치시킬 계획이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2차 전지 산업은 아마 새만금이 이제 우리나라 중심의 메카가 됐고요. 네네. 또 여러 가지 제조업, 또 뭐 농생명, 또 관광 산업, 또 복합 물류 산업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오게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이 그 SOC 사업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항만을 비롯해서 철도, 공항, 또 지역 간 연결 도로, 뭐 고속화 도로 이런 것이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쭉 돼가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쭉 정리를 해가니까 그 속도가 막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수요에 따라서 그런 것이 딱딱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도 들어오고 또 자율 자동차, 뭐 모빌리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계속 들어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새만금을 그 글로벌 식품허브로 키운다는 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2025년까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네, 여기에 맞습니다.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산가공단지가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수산가공단지가 들어오면 그 가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첨단 식품 산업이 또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항만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글로벌 식품 단지를 만드는데 대중국
또 일본, 또 동남아의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 한 20억 정도 네, 살고 있기 때문에 그 20억 인구가 앞으로 그런 생활주의 높아간 먹거리 생산을 새만금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산 가공 종합 단지를 필두로 해서 익산에 또 식품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 또 농업진흥청, 또 농협대학이 다 전북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 클러스터와 글로벌 연계한 동남아의 최대 식품 허브 단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새만금청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또 정부도 그걸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네. 농산식품부하고 전북도하고 지금 용역을 들어갔어요. 그 용역 결과가 이제 내년에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식품 허브의 그런 메카가 될 겁니다. 또 새만금항은 식품 허브 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각 항마다 각 특색 있는 항에 다 있거든요. 근데 식품 허브 항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2차 전지 특구항과 식품 허브 항으로 만들어서 새만금이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첫 삽을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방주제 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첫 민간 투자 사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죠. 제가 취임을 해보니까 그동안 그 700만 평에 대한 컨벤션 허브에 지정을 해놨는데 그게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챌린지 테마파크가 그동안 쭉 표류를 하다가 또 새만금위원회, 지자체, 우리 새만금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첫 삽을 떴거든요. 네.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앞으로 새만금 700만 평 개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새만금이 그 방조제뿐이 아니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을 중심으로 한 변산반도, 또 부안을 중심으로 한 변산반도, 군산을 중심으로 한 해안가의 그런 조명들, 여러 가지 조망들, 여러 가지 그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유도를 비롯해서 또 다리가 다 놓아져 있고요. 정부에서 놓아져 있고. 그래서 방조제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최장의 33.9km 최고 최장의 방조제이기 때문에 그걸 관광 명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이제 첫 삽을 떴습니다. 그건 바로 전북도 기업들이 SPC를 설립해서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었고요. 또 그걸 운영하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첫 삽을 떴는데 그걸 마중물 역할로 해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관광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새만금 개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만금으로 기업들이 몰리는 이유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네. 앞으로의 기업 유치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정책은 친기업 정책을 반드시 뿌리내려야 하는 그런 정책을 기조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기업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새만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새만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와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킬러 규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킬러 규제 TF팀과 식품 허브 TF팀을 만들어서 킬러 규제는 현 정부의 강력한 정책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
그것이 바로 새만금의 앞으로 나갈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기업인들을 유치하는데 기업인들이 절대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업인들이 기업이 잘 돼야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 국가가 건전 재정성이 확보돼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 활동에 최우선으로 저는 주는 것은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여러 건 지금 철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새만금에 와서 보니까 많이 변화돼 있다. 새만금이 새롭게 기업인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이 보인다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산업단지도 기업이 편리하게 기업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이 뭐 5만 평을 원한다, 10만 평을 원한다 하면 그 원하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주는 그렇게 지금 정책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도로, 항, 뭐 다 이렇게 수도 깔아놓으면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러면은 기업 우선순위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도로도 바꿔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또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만금은 앞으로 첨단 산업단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기업 지역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것이 새만금 지금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최근 그 예산 삭감 논란도 좀 있어서 아무래도 새만금 개발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건 이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기업 유치에서 그동안 9조를 유치를 받았는데 한 개 기업도 기업 투자를 철회한다거나 또 무슨 예산 삭감돼서 뭐 기업을 투자를 못 하겠다거나 이런 기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 삭감하고 기업 유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건 바로 정부 정책이 친기업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들 유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뭐 환경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환경은 저 옛날하고 틀려서 기업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또 오폐수 시설 다 하고 환경 문제는 최우선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잘 지키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에 조금 이제 2차 전지는 오폐수가 좀 많이 나온다 하는데 그거는 지자체하고 또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오폐수 시설도 더 확장하고 또 2차 전지는 이제 염도가 좀 높아요. 그런 걸 또 처리할 수 있는 또 시설장을 또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환경 문제에 대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만금청은 내년에 이제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새만금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돼서 기업 유치를 뿐이 아니고 그런 컨벤션, 글로벌 푸드 허브 그런 3대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그리면서 새만금이 이제 새롭게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전라북도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미래 먹거리가 풍부한 그런 새만금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만금에 대한 그런 관심과 정성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 새만금 개발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전략산업 허브이자 동북아 허브로 비상할 새만금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새만금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할 새만금 개발청의 행보를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경환 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